안녕하세요. 09년생 다율의 급식 수학입니다. 오늘은 곱셈 공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곱셈 공식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다항식을 조금 리뷰해 볼까 하는데, 다항식은 항, 계수, 상수항, 차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다항식은 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5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에서 항은 총 4개로 5x 세제곱, 7x 제곱, 4x 1 이런 녀석들을 다 항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계수란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의미하고, 여기서는 x세제곱의 개수를 5, x제곱의 개수를 7, x의 개수를 4, 상수항을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차수란 문자의 지수를 의미하고, 여기서 4x는 1차, 7x제곱은 2차, 5x 세제곱을 3차라고 하고, 가장 차수가 높은 5x 세제곱 이 녀석을 다항식의 차수라고 불러서 이 5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은 3차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내림차순, 오름차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대표적인 문자를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 식에서처럼 이 문자가 x랑 y가 있을 때 우리는 x에 대한 식 또는 y에 대한 식으로 이 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림차순은 차수가 높은 항에서 낮은 항순으로 적어주는 걸 내림차순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고, 오름차순은 반대로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까지 그렇게 적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다항식을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적어볼게요. 이 위에 다항식은 x에 대한 식이라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차수는 3으로 x에 대한 3차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식을 3차항 내림차순으로 표현했을 때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표현해 보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yx 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이 다 상수항이 될 거예요. 그리고 x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나타낸다면 이 위에 나타냈던 걸 그냥 반대로 적으면 돼요. 차수가 낮은 항에서 높은 항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상수항인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 1차 항인 플러스 2x, 2차 항인 마이너스 yx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항인 x세제곱 이런 식으로 적는 걸 x에 대한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이렇게 x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나타낼 때는 다른 변수인 y는 그냥 숫자 2와 같은 상수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타낼 때 이 다항식은 y에 대한 최고차항이 y제곱, 즉 y에 대한 2차식이므로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타낼 때는 y에 대한 2차항 그리고 y에 대한 1차항인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y,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를 적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y에 대한 오름차순은 또 이걸 반대로 적는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을 할 때는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면서 그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을 쓰면서 다항식의 덧셈을 했었는데,
동류항이란 예를 들어서 여기 A와 B에서 문자가 같은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2x제곱과 3x제곱을 동류항이라 하고 3x와 마이너스 x를 동류항, 4랑 2를 동류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다항식을 더할 때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2x제곱은 3x제곱이랑 계산을 하고 3x는 마이너스 x랑 계산을 하고 4는 2랑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해보면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돼요. 똑같이 a에서 b를 빼면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서 b에 괄호를 써서 마이너스를 나타내주고 이걸 전개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2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항식의 곱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인데 우리는 분배법칙을 좀 잘 쓰면서 그 다항식 곱셈을 해야 돼요. 여기서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이 식을 AC 플러스 T랑 B 곱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나눠서 분배법칙을 써오면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방식은 또 이렇게 식을 나눠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다항식에서 각각의 다항식에서 항 하나씩을 뽑아서 곱한 거를 서로 다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왼쪽 식에서 항 하나를 뽑아서 A는 오른쪽에 있는 항 C와 곱하고 또 A랑 D랑 곱하고 B랑 C랑 곱하고 B랑 D를 곱해서 다 더해주는 형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똑같이 아래 거를 해보면 또 이렇게 A와 B로 묶어서 이걸 더한 거를 전개해줘도 되고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를 다 그냥 바로 적어도 돼요. 자,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여기서는 세 다항식의 곱셈인데 세 다항식의 곱셈도 똑같이 위에서처럼 해준다면은 여기선 위에서 AB 플러스 B, C 플러스 D를 여기서 전개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친구와 E 플러스 F를 곱해준다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똑같이 E와 F를 나눠서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AC E 더하기 AD E 더하기 BC E 더하기 BD 더하기 ACF 더하기 ADF 더하기 BCF 더하기 BDF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E와 AC를 곱할 때 EAC라고 하지 않고 AC라고 표현하는 거는 수학에서는 이제 문자를 표현할 때 알파벳 첫 번째 숫자부터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또 세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각각의 다항식에서 항 하나씩을 뽑아서 모두 다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랑 C랑 E를 곱하고 A랑 C랑 F를 곱하고 A랑 D랑 E를 곱하고 A랑 D랑 F를 곱하고 똑같이 BC, BCF, BD, BDF 이렇게 곱한 걸 다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곱셈 공식은 주변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저는 제 전략을 따라온다면 곱셈 공식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곱셈 공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곱셈 공식은 어떤 많은 문자들의 거듭 제곱셈을 표현하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전 이럴 때마다 그냥 여기서 문자가 두 개지만 대표적인 문자 하나를 골라서 그거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문자를 A라고 생각해서 얘를 전개해보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데 얘를 A에 대한 1차식 곱하기 A에 대한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B는 숫자 1, 2와 같은 어떤 상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A에 대한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뭐가 돼요? A에 대한 2차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2차식은 A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어떤 다항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의 개수를 결정지어주면 된다 라는 전략을 가지고 곱셈 공식을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A에 대한 1차식과 A에 대한 1차식을 곱할 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각각의 항을 하나씩 뽑아서 서로 곱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1차식과 1차식을 곱할 때 2차 항이 되려면 1차 항과 1차 항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항의 개수는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1차 항의 개수를 어떻게 결정지어주냐 1차 항과 상수항 그리고 상수항과 1차 항을 서로 곱한 다음에 더해줘야 1차 항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개수는 B랑 B를 더한 2B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상수항이랑 상수항이랑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B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BA 플러스 B제곱이라 나타낼 수 있지만 이제 사실 A, B 둘 다 여기서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순서대로 적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B제곱에서도 이 친구를 A에 대한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생각한 다음에 각각 항의 개수를 결정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2차항은 어떻게 생기냐면 또 1차항 두 개를 곱할 때 A제곱이라고 생기겠죠. 그리고 1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생기냐 1차항과 상수항 A랑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랑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여기 오겠고 또 상수항과 1차항 곱해주면 또 여기 마이너스 B가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상수항은 상수항과 상수항을 곱한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를 곱한 B제곱이 올 거예요. 전개를 해주면 얘도 A제곱 마이너스 2BA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만 문자 순서대로 적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인데 이걸 우리는 사실 합차 공식이라고 많이 부르죠. 합차 공식. 하지만 이 녀석을 또 얘도 A에 대한 1차식 그리고 A에 대한 1차식의 곱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똑같이 A에 대한 2차항
항식은 a랑 a를 곱한 a제곱이 올 거고 1차 항에는 어떤 녀석이 오냐면 a랑 마이너스 b를 곱해서 마이너스 b가 올 테고 또 a랑 b를 곱해서 플러스 b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수항은 b랑 마이너스 b를 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이 올 거예요. 얘를 전개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외워도 좋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우면은 저는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식은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인데 얘는 둘 다 공통으로 문자를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식이라고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에 대한 1차식 곱하기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다 생각해서 똑같이 x에 대한 2차식에서는 2차 항은 x와 x를 곱해서 x제곱 1차 항은 x랑 상수항이랑 x를 곱해서 자리대로 해주면 x 곱하기 b 해서 bx 그리고 x 곱하기 a 해서 ax 그리고 상수항은 a랑 b를 곱한 ab가 와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문자 순서대로 적어줘서 a 플러스 b x 플러스 ab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 공식에서는 똑같이 둘 다 공통으로 문자를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식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또 x에 대한 2차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또 그래서 2차 항을 판별해 줄 때 또 1차 곱하기 1차니까 2차 항은 ac x제곱이 될 테고 또 1차 항은 그러니까 1차 항과 상수항 곱해서 adx 그래서 ad가 올 테고 여기서도 b랑 cx를 곱해서 bc가 오겠네요. 또 상수항을 결정 지어줄 때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b 곱하기 d bd가 오겠네요. 네, 이거는 딱히 정리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6번 여기선 이제 다항식 3개의 곱셈인데 얘도 셋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식이라고 판별해주면 되겠네요. x에 대한 1차식 곱하기 x에 대한 1차식 곱하기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1차식 3개를 곱하면 3차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항과 2차항과 3차항과 2차항 1차항 그리고 상수항의 개수를 판별해주면 되겠네요. 자, 3차항은 어떻게 생기냐면 1차항과 1차항과 1차항을 곱할 때 생기므로 이 녀석의 개수는 1이 되겠고 2차항의 개수는 1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을 곱해서 c가 오겠고 또 우린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거는 x 두 개를 여기랑 여기서 고르고 하나를 상수항을 b를 고르고 마지막으로 x 두 개를 여기서 고르고 상수항을 a 고르고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x의 개수를 판단해 줄 때는 x를 첫 번째에 골라서 나머지 상수항 두 개를 나머지에서 고르고 x를 두 번째에 골라서 상수항 두 개를 나머지에서 골라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x를 세 번째에서 골라서 나머지에서 상수항을 골라줘서 플러스 abx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상수항 3개를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abc가 될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x세제곱 문자 순서대로 적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x제곱. 얘도 문자 순서대로 적어주면 ab. 얘는 문자 순서대로 적지 않고 ab 플러스 c, bc 플러스 ca 이런 식으로 많이들 적긴 해요. x 플러스 abc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을 곱하는 거니까 x에 대한 3차식이 올 거예요. 그래서 3차항과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의 개수를 한번 구해주면은, 자, 3차항의 개수는 1차항, 1차항, 1차항을 곱하는 거니까 1이 되겠고, 자, 2차항의 개수는 상수항을 처음에서 뽑을 때 나머지 x를 나머지에서 골라주고 마이너스 a, 상수항을 두 번째에서 뽑을 때 나머지에서 x를 골라주고 마이너스 b, 상수항을 마지막에서 고를 때 나머지에서 x를 골라주고 마이너스 c. 이렇게 할 수가 있고, 1차항의 개수를 결정 지을 때는 이 1차항 곱하기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이 와야 되니까 1차항을 처음에 고르고 나머지에서 상수항을 골라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c는 bc가 오고, 또 1차항을 두 번째에서 고를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ac가 되고, 마지막으로 1차항을 마지막에서 뽑을 때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ab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b, c가 되겠네요. 정리를 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x 마이너스 abc. 여기서도 이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고 하는데, ac라 하지 않고 ca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ab, bc, ca에 하나씩 늘어나는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걸 규칙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8번째 곱셈 공식. 얘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인데, 이 친구도 전개를 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렇게 한 다항식이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앞에서 했던 그런 내림차순의 전략을 쓰지 않고 이거는 그냥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전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보면 그냥 a 곱하기 a, a 곱하기 b, a 곱하기 c 해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c, 그 다음에 b 곱하기 a, b 곱하기 b, b 곱하기 c 해서 ba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c, 마지막으로 c 곱하기 a, c 곱하기 b, c 곱하기 c 전개해주면은 플러스 ca 더하기 cb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돼서 2차항 자 2차들 먼저 적어주고 나머지 녀석들을 봐보면 ab와 ba를 합쳐서 EAB가 적어주고, BC랑 CB를 합쳐서 EBC라 적어주고, AC랑 CA를 합쳐서 ECA라 적어줘요. 그래서 막 이 녀석들을 2로 묶어서 이렇게도 표현하곤 합니다. 얘도 사실 이런 방식을 전개를 해보면서 외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다음 이제 얘는 새 1차식의 곱인데
얘도 아까 다항식 3개를 곱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얘도 a에 대한 새 1차식의 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a에 대한 3차식이 되므로 a의 3차항, 2차항, 1차항 그리고 상수항의 개수를 결정지어준다 생각해보면, 자 3차항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그냥 a제곱, 2차항은 a2 각각에서 1차, 1차 상수를 뽑아야 되니까 상수를 맨 앞에서 뽑을 때 b, a, a니까 b, 똑같이 두 번째에서 b 뽑을 때도 b, a, a니까 플러스 b, 세 번째에서 b 뽑을 때도 b, a, a니까 똑같이 플러스 b가 될 거고, 1차항의 개수는 a를 첫 번째에 뽑을 때, 그리고 힘들다. 또 1차항의 개수는 1차항과 상수항을 곱해서 만들어지므로 얘를 처음에 뽑은 ABB, 그래서 AB제곱에서 B제곱, A를 두 번째에 뽑을 때 B제곱, A를 마지막에 뽑을 때 B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B세제곱, 이라고 표현해줘서 정리를 해주면 A세제곱 플러스 3B A제곱 플러스 3B제곱 A 플러스 B세제곱인데, 문자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면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a-b의 세제곱인데, 얘도 힘들어. 다음으로는 a-b의 세제곱인데, 얘도 똑같이 a에 대한 1차식 곱하기 a에 대한 1차식 곱하기 a에 대한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a에 대한 3차식이 나오므로 a에 대한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을 개수를 결정지어준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차항은 1차항 곱하기 1차항 곱하기 1차항이니까 a제곱이 될 거고, 2차항은 1차항 곱하기 1차항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을 처음에 뽑을 때,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서 1차항을 뽑을 때 마이너스 ba제곱, 상수항을 두 번째에서 뽑고 나머지에서 a를 뽑을 때 마이너스 ba제곱, 상수항을 마지막에 뽑고 나머지 두 개에서 a를 뽑을 때 마이너스 ba제곱이 되고, 1차항의 개수도 처음에 1차항을 뽑고 나머지 두 개에서 상수항을 뽑을 때 a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는 b제곱이니까 b제곱, 동일하게 a를 두 번째에서 뽑을 때
또 b제곱이고, 얘를 세 번째에서 뽑을 때도 동일하게 b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올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a세제곱 마이너스 3b a제곱 플러스 3b제곱 a 마이너스 b 세제곱인데, 문자 순서대로 써주면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여기서도 세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인데, 사실 이 친구도 그냥 전개를 해보면 최종적으로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나오는데, 사실 이걸 외우는 건 그렇게 막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이렇게 막 외우는 것보다는 앞에서 했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이렇게 됐었고, 이걸 이용해서 이 녀석들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유도해보는 방식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보면은 우변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b세제곱을 먼저 써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를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그리고 얘네들을 플러스 3ab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으면 a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들을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넘기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좌변을 또 a 플러스 b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변을 묶어보면은 a 플러스 b로 묶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3ab가 나와요. 얘를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풀어보면은 a 플러스 b가 되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3ab가 되니까, 얘를 또 정리해주면은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뭐였냐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도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도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을 많이 해보면서 얘랑 얘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고 나타내거나,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전과 마찬가지로 사실 얘는 뭐 다 해서 전개해보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될 건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동일하게 얘도 아까 배웠던 a-b의 세제곱,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하면 좋아요. 얘를 충분히 학습했다면 이 친구가 나올 건데, 얘도 똑같이 b를 앞으로 당겨 볼게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ab로 이 친구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3ab로 묶는다면 a-b로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좌변으로 넘겨 볼게요. 좌변으로 넘기면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b가 될 거고, 얘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a-b로 묶을 수가 있어요. a-b로 묶어보면은 a-b의 제곱 플러스 3ab가 되고, 이 중괄호를 풀어준다면 a-b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3ab가 되니까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a세제곱 마이너스 2세제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얘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인수분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식을 좀 많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b 또는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방향으로. 자, 다음으로는 이 친구 또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인데, 얘도 뭐 전개를 해보면은 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도 그냥 이렇게 외우진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사실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얘랑 관련된 세제곱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도 있을 수도 있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항이 3개인 1차식 3개의 곱이니까 얘를 다 나열을 해보면 항 3개 곱하기 항 3개 곱하기 항 3개 곱하면 항이 총 27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그냥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그걸 파악해보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뭘 곱해야 될까를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a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 제곱을 곱해야 될 것 같고, 또 b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b 제곱을 곱하고, 또 c 세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c제곱을 곱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전개해 보니까 전개한 걸 이제 밑에다 적어 볼게요. 적어 보면 a제곱 플러스 ab제곱 플러스 ac제곱 이렇게도 해주면 a제곱 b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bc제곱 이렇게도 해주면 ac제곱 a제곱 c 더하기 b제곱 c 더하기 c세제곱 이렇게 돼요.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곱해보니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녀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걸 더 곱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곱해서 얘들을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 3개만 남기고 싶어. 그래서 얘들을 지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AB 제곱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AB를 곱해주면은 A랑 마이너스 AB가 곱해서 마이너스 AB 제곱을 곱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곱한 것도 한번 적어줘 볼게요. 이렇게 곱한 거를 다 적어줘 보면은 마이너스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 마이너스 abc가 되더라. 근데 해보니까 마이너스 a제곱 b로 이 녀석도 없어지고 이 녀석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abc가 새로 생겼어요. 동일하게 이 녀석을 없애주기 위해서 b랑 bc를 곱해주면은 c랑 bc를 곱해주면 얘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곱해봤는데 얘도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이 돼서 b제곱 c가 사라지고 bc제곱도 사라지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도 마이너스 ac를 곱해주니까 이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c 제곱으로 얘네가 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bc 3개가 생겨서 얘를 정리해주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나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과정으로 얘를 전개하면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c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다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곱셈 공식인데 얘는 사실 아까 배웠던 거랑 유사해요. 뭐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이 있는데 이 많은 항 중에서 부호가 다른 하나의 항만 존재할 때 우리는 얘를 합차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이 녀석이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를 이 부호가 다른 얘들을 뒤로 빼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ab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얘랑 상당히 비슷한 형태가 돼요. 여기서 치환을 해도 되고 치환을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치환을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AB. 그리고 AB도 치환을 해볼게요. 그냥 AB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위의 식이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 대문자 A 마이너스 대문자 B 이렇게 돼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 B에 이 녀석들을 넣어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이 돼서 전개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2 다시 A 4제곱 더하기 2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돼서 전개를 해주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아직 곱셈 공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좀 많이 익숙해진 사람은 치환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 합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의 제곱에서 이 친구의 제곱을 빼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곱셈 공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얘를 만들거나, 곱셈 공식이 좀 이해가 많이 되고 이게 바로 이해가 된다 싶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식을 적어서 그 다음을 완성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곱셈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한다면 저는 곱셈 공식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